기토는 이제 뭐 여러분 뭐 그동안 뭐 많이 공부 이제 하셨겠지만 이제 논이나 밭, 그 다음에 이제 기름진 땅, 흙 이런 걸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농작물, 작물을 이제 어떤 배양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토입니다. 무토하고는 이제 틀리죠. 무토는 이제 뭐 큰 산을 의미하지만 이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토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꼭 논밭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봐도 이제 기토는 이제 작물을 배양하는 농작물을 배양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를 이제 잘 돌아가게 만들고 또 인간한테 많은 걸 또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잘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작물을 키워내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부지런한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입구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뚫려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토가 이제 말을 굉장히 좀 잘 합니다. 많이 한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을 잘 하죠. 그리고 그 기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작물의 어떤 배양을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재능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이 또 이제 사주 구성이 좋으면 또 이제 재물도 많이 모으는데요. 그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기토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형상도 이제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역마의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곡각이라고 해서 을기사축이 이제 곡각에 해당되는데, 이게 곡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곡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단은 좀 부지런합니다. 많이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역마가 좀 있어서 기토일주는 좀 역마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평야나 땅이나 논밭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어떤 기운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외유내강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온화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에는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기토일주, 기토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화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목화토금수 오행의 이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목화하고 금수에 이제 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토 같은 경우에는 토의 어떤 그런 속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논밭이나 평야나 이 들판의 형상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굉장히 좀 이렇게 감내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하게 외유내강의 어떤 그런 성격,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의협심,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어떤 모습, 역마성. 이러니까 기토가 이게 이제 양이 아니고 무토는 양이지만 이제 이거는 기토는 음이죠. 음적 속성이 있지만 그래도 은근한 어떤 역마와 어떤 양적 속성이 약간씩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기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완전히 틀리죠. 무토는 그야말로 양의 어떤 속성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기토는 그래도 음적 속성에서도 은근하게 어떤 색다른, 무토와는 좀 다른 이런 양상들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이제 기묘하고,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미, 기유, 기해, 그 다음에 기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총 6개인데요.
그 기토를 일간으로 갖고 있는 게 총 6개입니다. 육식갑자가 총 60개니까 기토는 그 중에 10%가, 육식갑자 중에 10%가 기토를 일간으로 갖고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똑같은 어떤 기일간을 갖고 있지만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기축이 전부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틀린데, 이제 기묘는 이제 뭐 이건 이제 병지에 있죠. 병지에 있고, 이거는 이제 왕지가 되고, 12운성상 이거는 이제 기미는 이제 관대지가 되죠. 기유는 생지가 되고, 기해는 이제 태지가 되고, 기축은 이제 그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토가 이 지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양상은 많이 바뀌죠. 그렇지만 오늘은 뭐 이제 기토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전반적인 특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11성상 여기 지금 그 병지, 왕지, 대지, 생지, 태지, 묘지에 따라서 기토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약간씩은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그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토는 이 신의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 토의 입장입니다. 인예 신의지에서 이제 목화토 금수가 다 이제 이걸 특성을 갖고 있죠. 목은 이제 인, 어지린자 쓰죠. 화는 이제 예를 나타내는 예자 쓰고, 근데 토는 이제 신입니다. 신. 그리고 금은 이제 의고, 이제 수는 이제 지죠. 그래서 이게 기토나 무토를 갖고 있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신, 믿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일간을 가진 사람한테 대하는 것은 솔직담백해야 됩니다. 이 기토일간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믿음이나 신의를 한번 저버리면 완전히 그 돌아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토가 의미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자체가 무토나 기토나 다 어떤 그 듬직함,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한 어떤 포용력,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길러내서 이제 베푸는 어떤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신을 한다 그러면은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하고는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외로 또 기토 일간이 자존심도 강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화하고 평온해 보이고 하지만 실제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힘이 있다는 거. 실제 뭐냐면 논밭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토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간 희기론을 한번 이제 보시겠는데요. 일간 희기론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기토인데, 일간이 다른 천간과의 관계, 어떤 천간이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건지, 어떤 천간이 저 일간하고는 맞지가 않는 건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는 건데, 일간 희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하고 이제 기죠. 희하고 이제 기인데, 이거 이제 뭐, 희는 이제 기쁘다, 그러면 이제 뭐 받아들인다, 맞는다, 그런 거, 이거는 이제 꺼려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 천간을 기토에 다 대비를 해서 그 천간이 이 기토 일간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건지 서로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저 일간이 갖고 있는 다른 천간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사주를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일간 희기론이거든요. 이제 갑부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갑이 이제 여기 있든 뭐 상관이 없겠죠. 이제 갑은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갑이라는 건 이제 뭐 단연생 이제 나무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초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기토에 의해서 성장되고 발전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고, 그다음에 둘이서는 또 이제 합을 하고 있죠. 갑기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보다는
간목이 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희. 이건 뭐 꺼린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한 을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이제 관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천간합으로 이제 갑기합으로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죠. 관성이니까. 그런데 남명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갑기합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 그러면 나를 극하는 것이 이제 관성인데 서로 간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성인데 관성이 나하고 이렇게 합도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물상적으로 봤을 때도 을보다는 간목이 이제 그 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화하고 이제 정화인데요. 이제 그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그 초목을 배양하고 작물을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토 입장에서는 병화는 필수적인 거죠. 병화가 없으면 사실 기토가 존재가 안 되죠. 아예. 태양이 없는데 뭐 그 기토의 어떤 고유 그 역할인 작물이나 초목을 키워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화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이제 있는데요. 개수도 당연히 희죠. 이 개수는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기토 입장에서는 비가 없으면 존재가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개수는 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개수가 요렇게 오는 것보다는 개수가 요렇게 오는 게 맞죠. 요렇게 오는 게. 이게 병화하고 개수는 또 이제 극이잖아요. 화하고 수하고. 극이기 때문에 월하고 연에서 뭐 이렇게 바뀌든지 하여튼 요렇게 오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병화하고 개수가 존재를 해야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 이 기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붙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이제 정화를 보시게 되면 이 정화는 이제 뭐 등촉화, 그다음에 뭐 이제 모닥불 이런 그 불인데 그 뭐 초원에 아니면 평야의 논밭에 사실 이 불은 크게 서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죠. 서로 매치가 좀 안 됩니다. 이제 이 병화는 이제 정인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그 희에 들어가지만 그 정화도 인성이지만 아무래도 요 둘과의 어떤 물상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이 정화는 이제 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하고 이제 기토가 있는데요. 자, 무토, 기토를 본다 그러면 같은 토토인데 이제 이것이 사실 뭐냐면 이게 뭐 둘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 물론 이제 뭐 여기 기토 일간이 기토도 볼 수 있고 무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토에서 토가 왔기 때문에 크게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작용을 특별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뭐 무진일주가 됐든 아니면 뭐 기미일주가 됐든 이렇게 돼서 토가 너무 강해진다 그러면 이 토가 이제 아주 아주 극신강해지는 어떤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꺼리겠지만 아무튼 뭐 신강신약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토나 기토는 크게 서로 간에 뭐 희기를 논하기는 조금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통의 어떤 역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의 어떤 무토, 기토. 이제 경금하고 신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경금은 이제 의미하는 게 뭐 그 재련되지 않은 무쇠덩어리, 뭐 바위 이런 거잖아요. 신금은 이제 그 보석금 이런 겁니다. 칼 뭐 이런 건데 이
기름진 옥토인 기토하고 이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사실은 이게 크게 여기도 크게 어떤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생애 관계가 아닌 거죠. 서로 그냥 무덤무덤한 거죠.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경금하고 신금도 그냥 보통의 어떤 그런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수하고 계수는 아까 제가 봤죠. 이제 근데 아까 계수는 뭐 당연히 저거는 이제 필요한 거지만 임수 입장은 임수는 이제 큰 강물이나 이제 깨끗한 물, 뭐 바다 이런 건데 이 기토라고 하는 어떤 옥토, 기름진 땅하고는 같이 만나면 이제 그 섞이게 되면 흙탕물이어서 이제 뭐 기토탁임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꺼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수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기토가 그 통근한 강한 임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기토 입장에서는 요 임수가 이제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계수를 만나는 거하고 임수를 만나는 거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육친적으로 봤을 때도 임수보다는 계수가 훨씬 더 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간 희기론이 굉장히 뭐 단순하고 좀 기초적인 건데요. 사주 명식을 빨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이제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진신의 개념도 되죠. 이게 일간 희기론이 이제 진신의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토나 무토나 똑같이 갑목, 병화, 개수가 이 천지라고 하죠. 천지인.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기토나 무토 입장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를 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떤 그 기토의 어떤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이 진신의 어떤 이 기토 입장에서는 갑병계가 천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병화하고 이제 개수는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게 이제 훨씬 좋은 거고, 뭐, 간목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하여튼 이렇게 천간에 있으면 좋고, 만약에 천간에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이 갑병계가 있어야만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의 지장간에도 없으면 대운에서도 오면 그러한 육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주 명실을 열었을 때 이 진신의 개념, 그다음에 희기론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명식을 판단하는데 아주 도움이 이제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일간 희기론은 잘 익혀두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